월화 안방극장에 새로운 드라마가 등장했습니다. 소지섭, 신민아 씨가 주연을 맡은 오마이 비너스인데요. 배우 유한 씨가 이끄는 육룡이 나르샤, 최강희, 주상욱 씨를 내세운 화려한 유혹과 함께 이 삼색 드라마 대결을 헤럴드팝 김은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녀는 예뻤다가 수요일, 목요일에 방송이 계속 됐었는데 종영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 관심이 좀 월화 드라마로 옮겨온 것 같아요. 네. 이 소지섭, 신민아 씨가 주연을 맡은 오마이 비너스, 이번 주에 방영을 시작했죠? 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사실 그녀는 예뻤다가 지난주 막을 내리면서 이 시청률 2인자로 좀 통했던 육룡이 나르샤에게로 관심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조선 건국 과정을 그리는 퓨전 사극 육룡이 나르샤는 사실 히트할 수밖에 없는 드라마다 이런 말이 처음에 있었죠. 선덕 여왕부터 뿌리 깊은 나무까지 연속 히트시킨 김영현, 박상현 작가가 다시 만난 데다 영화 베테랑으로 1000만 관객을 모은 스크린계 이단하죠. 유한이 선택한 작품이란 점에서 방영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여기에 배우 김명민, 천호진 등 연기파 배우들이 어떤 조합은 구멍없는 드라마로 만들어졌죠. 사실 이러한 여러 요소들에 비하면 재조명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시청률 1위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6회에서 한 15% 벽을 넘더니 20% 가는가 싶었어요. 근데 갑자기 또 3%가량 하락했고요. 이후 네. 또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현재 13회까지 한 10% 초중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뻤다가 막을 내리면서 이 관심이 육룡이 나르샤에게 돌리는 시청자 늘어날 전망이라 시청률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조금은 네. 저조한 성적인데요. 이번 주부터 이제 첫 방송을 시작한 오마이 비너스, 월요일에 방영 시작을 했고요. 네. 또 50부작인 이 화려한 유혹도 인기 탄력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 육룡이 나르샤 쪽에서는 좀 초조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육룡이 나르샤 입장에서는 거의 첩첩산중이라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녀는 예뻤다가 떠난 자리에 겨우 관심을 이렇게 돌려놨는데 경쟁자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화려한 유혹도 육룡이 나르샤와 같은 날인 지난달 5일 첫 방송됐습니다. 육룡이 나르샤와 마찬가지로 50부 긴 호흡을 가져가야 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출발이었죠. 인간의 복수, 어떤 치유의 과정을 담은 현대물이라는 점에서 지지부진한 전개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흡입력이 강합니다. 주인공들이 어떤 만나는 과정, 복수가 전개되는 과정, 새로운 사건의 등장 등 큰 줄기들이 막힘없이 뻗어가고 있고요. 특히 요즘 화제죠. 배우 김호진 씨의 어떤 집착 강한 사랑 연기가 화제를 모으면서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계속 이렇게 풍기고 있습니다. 네. 시청률 첫 회에 10% 안팎을 꾸준히 유지하더니 고정 시청자층 확보한 상태고요. 육룡이 나르샤와 화려한 유혹 사이에서 시청률 꼴찌였죠. 발칙하게 고고가 떠나고 소지섭, 신민아의 오마이 비너스가 돌아왔습니다. 1회 시청률은 7.4%로 쾌조의 출발입니다. 2회도 소폭 상승해 8.2%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다른 이 두 드라마 비교했을 때는 가장 낮은 출발선에 섰지만 전작인 발칙하게 고고가 워낙 마지막 회에서 4.2%라는 너무 저조한 시청률이었기 때문에 비해서 그에 비하면 굉장히 큰 상승세죠. 네. 신민아, 소지섭 카드가 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오마이 비너스 네.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네네. 보셨어요, 첫 방송? 네,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1회는 살짝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2회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오마이 비너스는 사실 아직 너무 초반이에요. 어떤 결과를 속단하기에는 좀 이른데요. 우선 남녀 주인공 캐스팅이 환상적이라 뒷심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지섭, 신민아 모두 10년 이상 연기 경력 가진 배우인데 오마이 비너스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처음 맞는지 모르겠어요. 연기 호흡이 꽤 잘 맞아 보입니다. 네. 각기 지닌 매력도 적절한 어떤 조화를 이뤄서 로맨스물 남녀 주인공으로 역시 제격이고요. 소지섭은 극 중에서 비밀을 간직한 헬스 트레이너이자 대그룹 후계자로서 이중 생활을 하는 김영호 역으로 나오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만난 강주은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얽히면서 까칠한 매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민아는 대구를 주름잡던 여신에서 몸꽝, 얼꽝이 된 변호사 강준 역을 맡았는데요. 한층 나아진 자연스러운 연기력이 인상적입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자와 까칠하지만 가슴 따뜻한 남자의 사랑에 벌써부터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광한 시청자들은 왜 이제야 둘이 만났나 이러면서 두 사람이 빠른 러브라인 해달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률은 사실 쟁쟁한 두 드라마에 밀려 저조할 수도 있겠는데요. 소지섭, 신민아에게는 확실히 득이 되는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언제 한번 작품을 같이 한 적이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호흡이 네, 굉장히 네. 좋았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민아 씨가 워낙 이제 몸매가 뛰어나기로 유명한 배우인데 네. 이 드라마 속에서 좀 굉장히 못난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좀 예뻐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다 이런 점에서 그녀는 예뻤다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방영 전에도 마찬가지로 그녀는 예뻤다가 똑같죠. 몸짱에서 얼꽝으로 이렇게 변하는 어떤 예뻐지는 과정을 다뤘다면 오마이 비너스도 그런 큰 줄기는 굉장히 흡사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속사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좀 다른데요. 그녀는 예뻤다 여주인공 김혜진은 뭐 어느 정도 이야기가 풀어진 9회 때 예뻐졌고요. 네. 오마이 비너스는 극 초반이 2회 말부터 예뻐지는 걸 예고하면서 보여줬는데요. 결국 오마이 비너스에서 살을 빼는 것은 중요한 극적 장치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소소한 재미난 이야기들이 오마이 비너스에 빠져들게 만드는 히든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제작진도 이 드라마에 대해서 뭐 힐링, 뭐 헬스 이런 단어를 언급했고요. 뭐 어떤 외면과 내면의 변화를 동시에 담아낼 예정이라고 하고요. 소지섭 씨도 제작 발표에서 어디서 많이 본 드라마인 것 같지만 새로운 건강함을 보여줄 것이라고 자신감을 여러 번 보였거든요. 네. 다만 사실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신민아 씨가 더 망가져야 이 작품이 더 살 것 같습니다. 뭐 다리도 벌리고요. 뭐 배도 좀 이렇게 보여줬지만 네. 좀 뭔가 살짝 약합니다. 미모가 워낙 뛰어난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77kg 달하는 어떤 특수 분장을 했는데 사실 전과 후가 그래도 예뻐요. 네, 네. 큰 차이가 없어요.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어떤 예뻐진 느낌을 강하게 줘야 어떤 극적 장치가 사는데 사실 지금 상태라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녀는 예뻤다가 초반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가 회를 거듭하면서 굉장한 인기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동시간대 꼴찌로 출발한 오마이 비너스도 어떤 이렇게 달달한 로맨스란 점에서 결과를 어떤 속단하기는 아직 이를 것 같습니다. 예, 월화 드라마 대결 구도도 이제 궁금해집니다. 네. 1위를 지키고 있는 이제 육룡이 나르샤. 과연 이제 오마이 비너스한테 시청률 쪽에서 좀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네, 그 어느 때보다 세 작품 모두 매력이 다양해서 이거 비교하기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데요. 네. 각 작품의 어떤 강점을 먼저 살펴보자면 우선 육룡이 나르샤는 지난 2011년 배우 한석규에게 연기 대상을 안겨준 인기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의 어떤 프리퀄이란 점에서 기존에 있던 팬층을 고스란히 안고 가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에 탄탄한 대본, 빈틈없는 연기, 강점이죠. 또 주 작가의 필력이 대단합니다. 육룡이 나르샤에서도 유가없이 발휘되고 있는데요. 또 사실 퓨전 사극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역사 전개에서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강렬하고요. 그런데 러브라인에서는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직설적이고요. 이런 이야기에 시청자들이 많이 빠져들고 있는데요. 이야기의 강약을 정말 지혜롭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전개도 굉장히 빨라요. 속도감도 있고 흡입력도 좋고요. 김명민, 최종원, 박혁권, 전노민 등 중견 배우들의 어떤 성울군 연기가 이 드라마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유아인, 신세경의 이렇게 통통 튀는 사랑 연기가 젊은 층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건 남녀노소 고른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화려한 유혹은 얽힌 비밀들을 푸는 과정에서 발생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정 팬층을 고스란히 안고 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오마이 비너스는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죠. 몸짱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소지를 했다는 드라마란 점에서 10대부터 30대 이런 젊은 층으로부터 탄탄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개가 말랑말랑한 로맨스란 점에서 좀 얼개가 좀 부실한 게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개연성 있는 어떤 전개와 빈틈없는 이야기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드라마를 보면 시청률을 나눠먹는 그런 판국이 아니고요. 새로운 시청자가 유입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시각에서는 세 작품 모두 너무 매력이 달라서 윈윈할 그런 결과도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월화 안방극장 대전 새로운 작품이 합류를 하면서 시청률 경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판도를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앞으로 각 작품들의 이야기 전개에 따라 어떤 드라마로 채널을 고정시킬지 시청자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헤럴드팝 김은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